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아동간호 시간입니다. 입원한 어린이의 간호 돕기 차트에서요. 지난 시간에 아동의 흔한 건강 문제 간호 돕기에 고열과 탈수, 또 구토와 경련까지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열과 탈수 부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좀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변비부터 다시 좀 이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변비와 간장입니다. 그 변비는 아이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변을 배출시키도록 자극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관장이겠죠. 근데 관장을 하기 이전에 변비가 있다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섬유질 섭취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시켜서 변비를 이제 좀 없앨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정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관장의 방법을 택하는데, 이 관장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좌측의 심스 체위를 유지한다는 게 이제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이제 뭐 문제화되는 건 없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소화천식입니다. 소화천식은 천식 자체가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라고 하면 왜 이제 뭐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거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얼굴에 막 이렇게 울긋불긋 부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소화천식은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붓기라던가 이런 증상들이 기도에 그 증상이 발현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지 자체가 좁아지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면서 그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그 천명음이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천식에 있어서의 예방법은 그 심한 일교차에 노출되는 거를 조금 자제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알레르겐의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방지를 하는데, 그런 악화 인자를 회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환경이나 음식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하고요. 스트레스를 피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화천식에서 중요한 건 천식 환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자세예요. 숨쉬기 편하도록 앉은 자세 반자위를 이제 유지시켜 준다는 게 조금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소화 중이염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이염 자체를 저희가 예전 시간에 유아 간호에서 이제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 중이염은 후발 연령이 이제 6에서 24개월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원인으로는 그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짧으면서 곧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바로 모유 수유나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귀를 통해서 모유 같은 게 이제 잘 넘어가서 중이염이 잘 걸린다고 했었어요. 이 중이염은 통증을 동반하는 이제 염증이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동반해서 수분을 좀 공급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이염에 걸렸을 때 아이들의 간호를 이제 머리를 좀 상승시키면서 아프지 않은 쪽을 눕혀서 통증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아픈 쪽을 눕히는 경우는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그 농증이 나오는 그 중이염이 있어요. 그래서 삼출물의 그 농을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아픈 쪽으로 눕히는 게 맞지만, 보통의 중이염은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눕혀서 통증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ADHD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이제 그 포인트가 개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먹기를 거부하는 증세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아동의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을 좀 증진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개인 치료와 더불어서 가족 치료가 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그 ADHD 증세가 나타나는 그 진단 기준들이 있죠. 뭐 차례를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다거나 학업이나 숙제를 싫어하고 피하고, 뭐 교실에서 착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이석을 하거나 과제나 놀이에 집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그
그러니까 뭐 그 어떤 학교라든지 한 가지 환경이 아니고 적어도 그 두 가지 환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찰되어야 ADHD라고 이제 판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족 치료도 중요하고 이 외적인 통제를 해줌으로써 규칙을 정해서 이제 약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행해 나가는 거를 조금 해주는 그 치료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게 그 신장의 기능 여러분 아시나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하고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신장 안에 보면은 이제 사구체와 보호먼 주머니 이제 세뇨관을 통해서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사구체는 그 큰 노폐물들을 이제 걸러주고 배출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신장 사구체의 여과에 그거를 방해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구체 염증성 질환은 주로 그 상기도의 감염 방치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인두나 뭐 편도에 의한 그 감염을 오래 그냥 방치해 놔뒀을 때 그게 염증으로 이제 사구체까지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성 사구체 신염에 있어서는 이제 여과가 안 돼서 배출이 안 되니까 부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좀 극히 제한을 해주고요. 이제 치료법을 조금 주의해서 보세요. 수분을 제한해주고 아이오 체크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인테이크 앤 아웃풋 체크라 해서 섭취량하고 배설량을 좀 체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활력 징후를 자주자주 체크해주는데 이때는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압 체크를 좀 반드시 같이 해주시고요. 일정한 시간에 매일 이제 체중 측정을 해서 붓기 측정을 이제 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체중 측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저염식이 당연히 저염식이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저단백질은 단백질 자체가 이제 그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저단백질로 하는 게 좋고 이제 열량은 높은 고탄수화물을 이제 섭취하고요. 정 안 되면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해요. 그래서 이뇨제를 통해서 소변을 많이 배출시키고 또한 지난 시간에도 탈수 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심제를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함으로써 소변이 배출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뇨제와 강심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급성 사구체 신염에서는 몸속에 물이 많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몸이 이제 말 그대로 싱거워져 있는 거죠. 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 몸 자체가 저나트륨 혈증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에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병들에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고요. 그래서 급성 사구체 신염에서는 어떠한 간호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개 파열입니다. 구개 파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입술이 이제 구개 파열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술 전이나 후나 모두 다 모유 수유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빨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후에 젖꼭지, 놀이 젖꼭지나 빨대를 사용하는 거는 금지를 시키고요. 가능한 한 그 수술 부위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사용이 금지되고 약물 점적기를 사용해서 이제 그 영양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암이라고도 하죠. 그 백혈병이 걸리면 일단은 그 백혈구의 수치가 급속도로 증가가 돼요. 근데 이 백혈구 자체가 그 식균 작용을 해가지고 그 나쁜 균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백혈구가 증가되는데 좋은 백혈구가 멀쩡한 백혈구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막 어리버리한 그런 백혈구들이 막 마구마구 생겨버리는 거예요. 막 형태도 일정하지 않고 막 그 자기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백혈구들이 자꾸 증가가 돼가지고 식균 작용이 미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백혈구의 미성숙한 백혈구가 증가돼서 이러한 백혈병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거는 면역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병 환자들은 그 환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격리를 시키잖아요. 그
그 바깥 주위 환경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격리, 역격리를 시켜준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염성 질환 간호돕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간호돕기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 그 감염병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MMR 기억하시죠? 그 MMR 12에서 15개월에 이제 MMR 이제 백신을 맞는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MMR의 M자가 홍역입니다. 그 홍역에 미즐즈 해가지고 홍역이고요.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 서명 해가지고 멈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R 해가지고 풍진 루벨라라고 하는 MMR 백신인데요. 우선 홍역의 미즐즈 알아보겠습니다. 이 홍역 자체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홍역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비말과 공기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격리가 필요하고 그 홍역 아이들, 그러니까 홍역이 걸린 아이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 홍역 자체는 한번 걸리고 나면은 그 항체가 영원히 이제 가기 때문에 평생 항체라고도 하고요. 그 질병관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자연 능동 면역, 수동 능동 면역 해가지고 이 홍역 자체는 평생 항체가 생기는 자연 능동 면역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홍역은 세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특징이. 그다음에 제일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단계가 첫 번째 전구기 카타르기라고 하는 단계가 조금 자주 나오는데요. 이때가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기 증세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 특징적 증상이 코플릭 반점이 나타난다는 게 홍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회백색에 그 입안에 회백색 반점 같은 수포성 반점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홍역에 있어서 결막염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코플릭 반점과 결막염 증세가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발진기에 들어가서는 특징이 또 하나가 귀 아래 목 뒤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된다는 게 이 홍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귀 아래 목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아래로부터 내려가는 두미 방향으로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회복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홍역의 치료에는 항생제나 진정제, 산소 수액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결막염 증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병실은 어둡고 조용히 해주는 게 좋고요. 구강위생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예방으로는 MMR 백신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만 4에서 6세에 한 번 더 맞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홍역의 그 예방 백신에서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홍역이 12에서 15개월에 맞게 돼 있더라도 그 이전에 만약에 그 홍역이 유행을 한다 치면은 그 유행 시에 미리 또 접종을 한 번 더 하고 재치기에 다시 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MMR의 두 번째 M, 멈스해서 유행성 이하선염 보겠습니다. 볼거리라고도 하죠. 이하선염 자체가 귀 이자의 아래합니다. 귀 아래에 침샘 염증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또한 이제 비말 공기 전파로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유행성 이하선염의 특징은 귀 밑에 종창 부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다는 거고요. 이 귀 밑에 부종이 있기 때문에 연하곤란 침 삼킴이 힘듭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에 있어서 그 연하곤란으로 인해서 유동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유동식의 특징이 이제 그 신맛이 없고 부드러운 유동식이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또 시험에 한번 나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 부종의 냉찜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유행성 이하선염의 또 다른 특징이 합병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린 그 MMR 전체가 다 바이러스성 그 세균이에요. 근데 그 바이러스성 세균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질환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세균성 질환에 비해서 입자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막 곳곳에 침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식기를 공격함으로써 남자들은 고환염, 여자들은 난소염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를 공격해서 합병증의 고환염과 난소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MMR의 마지막 루벨라 풍진입니다. 이 풍진은 이 또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비말 공기로 전파되면서 격리 마스크가 필요한 그 이제 감염병입니다. 특이 증상이나 치료법은 딱히 없는데 이 풍진의 주요 특징은 꼭 외우실 게 임산부가 풍진에 감염이 되면 그 태아의 그 30%가 기형이 발생된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풍진은 임산부 감염 시 태아에게 기형이 발생된다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두 부분 가겠습니다. 수두는 그 수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몸이 막 이렇게 이제 발진이 나면서 간지럽죠. 그래서 이 소양증을 관리해 주는 게 이제 주의가 필요한 이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수두 자체는 얘 또한 이제 비말과 공기로 전파되면서 격리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요. 얘는 또 발진이 아까 그 홍역은 귀 아래 목 뒤부터 발진이 시작된다고 했다면 수두 자체는 발진이 몸통부터 시작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두에 있어서는 치료법에 소양감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소양감 제거 치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우선은 전분이나 증조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목욕을 시켜주고 칼라멘 로션을 발라주면 조금 소양증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2차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막 긁잖아요. 그래서 팔꿈치 억제대와 손톱을 짧게 유지시켜 줌으로써 이제 2차적인 감염을 이제 예방한다는 거. 그리고 중증으로 위험이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이게 그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죠. 항생제는 그 세균을 죽이는 거라면 얘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동 간호는 이렇게 해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까지 복습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전염성 감염병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공부 잘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